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사임당의 당당 한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수, 입구, 그리고 애워살 위와 연계된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입니다. 여기 또 입의 모양이 있지요. 우리 이런 입의 모양을 본다 만든 한자가 입구라고 함께 공부했었죠. 입구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런 흙무더기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 흙무더기 모양을 본다서요. 이렇게 만듭니다. 흙토입니다. 흙토입니다. 이번에는 입구와 흙토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한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와 흙토가 만나서 과연 어떤 한자를 만들게 될까요? 우리가 입으로 흙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입으로 흙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속이 울렁울렁 안 좋으면 가끔 토할 때가 있지요. 이렇게 입구와 흙토가 만나서 토한다는 뜻을 만듭니다. 입으로 흙에 토한다 라고 해서 바로 이런 모습을 만듭니다. 토할 토입니다. 한자 공부 정말 재미있지요? 입으로 토하는 것을 구토한다고 합니다. 구토한다고 할 때,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실토한다고 하지요. 실토한다고 할 때 쓰이는 토가 바로 토할 토입니다. 입으로 흙에 토한다 라고 해서 토할 토입니다. 제가 지금 큰 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큰 대이고요. 큰 대 가운데 점이 있으면 클테라고 공부했었습니다. 클테입니다. 이번에는요. 큰 대 위에 바로 여기에 점을 찍을게요. 여기에 점을 찍어서 바로 개견이라는 한자를 만듭니다. 클테는 가운데 아래 중간에 점이 있는 거고요. 개견은 큰데 오른쪽 위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겁니다. 개견은 당당한 자 8회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지요. 이번에는요. 입구가 2개 있고 개견이 있는 한자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한자를 만들게 될까요? 이 한자를 정리해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위에 입구가 2개 있고요. 아래 개견이 있습니다. 개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점을 이렇게 찍어줄게요. 그러면 입구 2개와 개견이 합쳐진 한자이지요.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네, 이 모습은요. 개 2마리가 입을 하늘 위로 올리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가 입을 위로 올리고 운다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 바로 울곡입니다. 개 2마리가 입을 하늘 위로 올리고 운다고 해서 만든 한자 바로 울곡입니다. 울곡입니다. 우리가 통곡한다 라고 할 때 쓰이는 곡자가 바로 울곡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해가 말한다 라고 해서 날일과 가로왈이 만나서 만들어진 한자가 이런 모습이었죠. 네, 빛날 창이었습니다. 해일과 가로왈이 만나서 빛이 난다. 해가 말하니 빛이 난다. 그리고 번성한다는 뜻으로 창성할 창이라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빛날 창, 창성할 창입니다. 이번에는요. 입구와 빛날 창을 함께 써보겠습니다. 입구와 빛날 창이 만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입구가 있고요. 날일이 있고요. 가로왈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해가 입으로 말한다 라는 뜻이죠. 해가 입으로 말한다 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한자를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노래 부르다 라는 뜻을 만듭니다. 그래서 노래 부를 창입니다. 노래 부를 창입니다. 해가 입으로 말한다 라고 해서 만든 한자, 노래 부를 창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노래 부르는 것을 합창이라고 하죠. 합창이라고 할 때 쓰이는 한자가 바로 노래 부를 창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집이 있고 집을 에워싸고 있는 담장을 그렸습니다. 이 담장을 본다 만든 한자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모습을 본다 만든 한자가요, 이렇게 네모를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담장이 집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에워쌀 위라고 합니다. 에워쌀 위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입구랑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세요. 이건 입구였습니다. 입구보다 네모를 더 크게 그려요. 그래서 에워싼다 라고 합니다. 에워쌀 위입니다. 입구와 에워쌀 위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작은 네모는 입구, 큰 네모는 에워싼다는 뜻을 가진 에워쌀 위입니다. 그럼 에워쌀 위는 어떤 경우에 같이 쓰이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사람을 그렸는데요. 이 사람을 한번 에워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을 이렇게 에워싸겠습니다. 사람을 에워쌌죠? 가운데 사람은 이렇게 표시할게요. 에워쌌고요. 이 안에 사람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 사람을 왜 에워쌌을까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꽁꽁 가두어 놓은 모습입니다. 사람을 에워싼다는 것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두었다고 해서요, 가둘수라고 합니다.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수라고 할 때, 그리고 사형수라고 할 때 쓰이는 숫자가 바로 가둘수, 죄인수입니다. 제가 여기 나무를 그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나무를 한번 가두어 볼까요? 이렇게요. 나무를 가두었습니다. 이 나무는 나쁜 죄를 지어서 가둔 걸까요? 아니죠. 나무는 원래 탁 트인 곳에서 자라야 하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 나무를 심었어요. 좁은 공간에 가두어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기가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곤란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괴롭다, 그리고 지치다 라는 뜻으로 변하게 됩니다. 곤란하다, 괴롭다, 지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한자로 표현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에워싸고 있고요. 안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좁은 공간에 가두어서 키우면 자라기가 곤란하니까 피곤하다, 곤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 곤할, 곤입니다. 우리가 피곤하다 라고 할 때, 그리고 곤란하다 라고 할 때 쓰이는 곤이요, 바로 곤할, 곤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회오리 바람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그렸어요. 우리 한자에서는 동그라미는 어떻게 표시하죠?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는 네모로 표시합니다. 밖에 아주 커다란 네모를 그려줍니다. 안에도 하나 그려줄게요. 회오리 바람이 동글동글 돌고 있으니까요. 이 모습을 한자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바깥에 있는 네모는요, 에어쌀 위고요. 안에 있는 네모는요, 입구입니다. 여기서는 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동그랗게 도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한자가 바로 돌아올 회입니다. 돌아올 회입니다.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안 좋았다가 낫는 걸 회복한다고 하죠. 회복한다라고 할 때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을 일회용이라고 하죠. 일회용이라고 할 때 쓰이는 회자도 바로 돌아올 회입니다. 오늘은 입과 그리고 에어쌀 위가 연계된 한자를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 정리해 보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